누군가는 후회로, 누군가는 기다림으로 결혼식은 끝났지만 그날의 파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은호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데 걸리는 건 겨우 손가락 하나인데요. 이 지역은 그 한 번을 끝내 못하더라고요. 새벽 공기가 조금 차갑다 싶을 때였고 문틈으로 새어나온 복도 불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이 지역은 손끝을 문턱에 얹었다가 다시 주머니로 넣었는데요. 그 주머니 안에 있던 말들, 미안했다. 괜찮니? 나도 잘 모르겠다. 이 말들이 서로 엉켜서 한마디도 꺼내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계단을 내려갔고 발소리가 한층 한층 멀어지면서 마음도 같이 내려앉았죠. 그보다 조금 앞선 밤, 지은호는 불을 껐다 켰다 했어요. 결혼식장 난리가 머릿속에서 중첩 재생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망친 신부의 얼굴보다 오래 남은 건 이 지역의 표정이었어요. 크게 무너졌는데도 무너지지 않은 얼굴, 말하자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죠. 그 표정이 은호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저 표정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은호는 창문을 열고 바깥 바람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는데요. 차갑다 싶다가도 금세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때 은호는 겨우 알았어요. 누군가를 향한 화살을 만들기보다는 내 숨부터 고르게 만드는 게 지금 자신에게 더 필요하다고요. 다음 날 아침, 박성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은호 후배, 아침 먹었어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어요. 박성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15분 만에 도착했어요. 평소 같으면 농담 한 바가지를 쏟아냈을 텐데 오늘은 메뉴판을 먼저 밀어놓더라고요. 따뜻한 국물 있는 걸로 가요. 오늘은 내가 고를게요. 대신 힘들면 힘들다고 꼭 말해요. 은호는 그 말투가 묘하게 든든했어요. 네, 본부장님. 은호는 여전히 존댓말로 답했는데요. 그 거리가 오히려 자신을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각, 이 지역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머릿속은 복잡한데요. 이상하게도 떠오르는 사람은 정보아가 아니라 지은호였어요. 괜찮니라는 두 글자가 화면 위에 떴다가 지워지기를 계속 반복했죠. 그러다 갑자기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간 돼? 성재는 잠깐 은호를 쳐다봤고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녀오세요. 지역과 성재가 마주 앉아 잠깐 말이 없었는데요.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는 나도 너 보면서 마음이 좀 그랬다. 지역은 고개를 숙였죠.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잘 모르겠다. 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르면 말하지 마. 특히 미안하다는 말, 준비 안 됐으면 꺼내지 말자. 듣는 사람한테는 또 다른 짐이다. 지역은 그 말이 뼈에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진심인지 그 진심을 견딜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겠더라고요. 점심 무렵 은호와 성재는 시장을 걸었어요. 생선 가게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반찬 가게 앞에서 오래 서 있었죠. 성재가 은호 후배, 이 집 김치전 진짜 잘해요라고 말했는데요. 은호는 그 말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배불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요 며칠 잠이 잘 안 와요. 성재는 즉시 받았어요. 알아요. 그래서 같이 걸으려고요. 걸으면 조금 내려가요. 이상하게. 단순한 대화였는데요. 단순해서 더 위로가 됐어요. 단조로운 반복이 마음을 살리는 때가 있잖아요. 밤이 깊어질 때쯤 이 지역에게 메일이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정보아였죠. 길지 않은 문장이었는데요. 문장을 끝내는 호흡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그날 미안했어요. 저는 제 마음이 자신 없었고 그래서 당신 마음을 다치게 할 것 같았어요. 도망친 건 맞지만 당신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각자 무너졌고 각자 서야 하니까요. 이 메일은 사과를 하려는 것도 변명을 하려는 것도 아닌 어쩌면 둘 다 섞인 말이었는데요. 이지혁은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며칠 뒤 성재가 은호에게 물었어요. 은호 후배, 산책 코스 바꿔볼래요? 오른쪽 골목 말고 왼쪽으로. 네, 좋아요. 그 대화가 다였는데요. 그 한 토막이 그날의 전부를 버티게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찾아왔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이지혁을 마주친 거예요.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멈췄고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인 건 은호였어요. 선배, 안녕하세요. 성재는 지혁아 하고 짧게 불렀죠. 이지혁은 숨을 들이마시고 짧게 인사를 했어요. 셋은 그 상태로 몇 초를 더 버텼고 결국 성재가 웃으며 마무리했어요. 우리 먼저 갈게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돌아서는 둘의 뒷모습을 오래 봤어요. 그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자기 안에 어떤 허세가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죠. 밤 11시.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던 그 새벽의 사람이 다시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이번엔 멈추지 않고 지나쳤고 대신 공터 끝까지 걸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누군가에게 바로 가서 붙잡는 대신 오늘은 제대로 앉아 자기 마음을 끝까지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나는 왜 저 문 앞에서 멈추었나? 주말, 은호와 성재는 약속 산책을 만들었어요. 주말마다 같은 시간, 같은 출발점. 그 규칙은 느슨하지만 분명했는데요. 그 느슨함이 은호를 살렸어요. 가끔은 성재의 장난이 도로를 밝게 만들었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걷는 시간도 좋았죠. 성재가 나는 기다리는 거 꽤 잘하거든요 라고 말했을 때 은호는 알았어요. 누군가의 기다림이 부담이 아니라 안심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진짜 있구나 하고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작은 소동이 번졌어요. 정보화가 돌아왔다는 얘기였죠. 인증 사진도 없고 목격담도 들쭉날쭉했는데요. 소문은 늘 이유 없이 빠르게 퍼져요. 은호는 창문 앞에서 그 소문을 떠올렸다가 천천히 커튼을 걷었어요. 마음이 출렁했다가 금세 잦아들더라고요. 어느 저녁 이상철이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밥 먹었냐? 네, 아버지. 그래. 문장 사이가 어색했는데요. 그 어색함이 나쁘진 않았어요. 서로 등을 돌리지 않는 최소한의 끈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지혁은 그 짧은 대화를 여러 번 읽었어요. 밤늦게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인은 이지혁이었죠. 잠깐의 망설임 끝에 받았는데요. 지혁의 목소리가 전날과 달랐어요. 지금은 안부만 물을게. 잘 지내. 그게 다였어요. 설명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요. 그런데 그 5글자가 이상하리만큼 정직하게 들렸어요. 은호는 네라고만 답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5글자가 자신의 마음을 다시 거칠게 흔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거든요. 며칠 후 성재가 가만히 물었어요. 은호 후배, 예전이랑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맞죠?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은 그냥 본부장님이랑 있으면 제가 저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요. 성재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말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장난처럼 덧붙였죠. 그럼 오늘은 오른쪽 골목으로. 편한 길만 고집하지 말고요. 은호는 작은 소리를 내어 웃었고 둘은 천천히 걸었어요. 이야기의 한가운데에서 누구도 영웅이 되지 않았고 누구도 악인이 되지 않았어요. 대신 각자가 자기 몫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됐죠. 이지혁은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새벽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누르지 않는 이유와 눌러야 하는 때를 구분하려고 해요. 지은호는 불을 껐다 켰던 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는 법을 배웠고요. 박성재는 기다릴게요라는 말을 부담이 아니라 약속으로 만드는 법을 익혔어요. 가을 문턱, 은호는 일기장 첫 줄을 바꿨어요. 오늘은 내가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겼는데요. 빈 페이지가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빈칸이 예고처럼 보이기도 했고 초대장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다음 주의 문장들이 어디로 흐를지 확답은 없지만요.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에는 계산이 아니고 거대한 사정도 아니고 오직 마음의 속도가 이야기를 이끈다는 사실이요. 그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끝내 도착할 곳을 스스로 고를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고 있더라고요.